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수학을 시험을 보는 체제가 괜찮나요? 고등학교 수학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등학교 문제들을 풀어보면 다 특징이 있는데 일반고, 자사고는 당연히 어렵고 예를 들면 자사고는 하 문제가 없죠. 그렇죠. 중상 문제, 상상, 상문제, 그쵸, 최상 문제 그쵸. 이런 그쵸. 경우 네네네.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 문제도 있고 중문제도 있고 상문제도 있고 이게 그치. 골고루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수능 아닌가요? 수능도 그렇죠. 네.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좀 골고루 내면서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너무 주변의 추진됐다. 학교들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뭐 만점자 나오면 이제 난리 나니까. 그렇죠. 예. 왜 만점자 나오면 그게 뭐에 난리가 나는가?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올 안 수 있는 나와. 상대평가였을 때는 그 상위 4%까지만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점자가 5%를 넘어버리면 전부 다 2등급 그치.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좀만 쉬면 애들이 막 절반 이상 만점 받고 그러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짜 다 6등급, 다 7등급 되고 난리 나거든요,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 나요. 선생님들 나름의 고충이 있겠다. 네, 어떻게든 애들을 틀리게, 분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잘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니까 양극화되는 현상이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제도 개편되면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랑 결합시켰잖아요. 그 80점 넘으면 A, 거기 안에서 다시 10%면 1등급, 뭐 34% 2등급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A1 받은 친구가 있고, B1을 받은 친구가 있고, C1을 받은 친구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점수 같으세요? A1 아니야? 이건 아닌가요? C1이죠. 왜? 낮은 점수 맞았는데 그게 상위 올라가냐? 그치, 그치.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D1 나오게 하는 학교들이면 60점 맞은 게 10% 안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대학교에서도 좋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진짜 시험 문제를 마음 놓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다시 상대평가랑 별반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럼 수학을 절대평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점수 나누기가 좀 힘들어지는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서울에 대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어느 학생의 능력이 더 높은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치. 그 판단 도구로서 이제 기능이 좀 있는 맞아. 그래, 시험을 그렇게 도구인데 뭘 기대를 해. 좋은 시험이 어딨어. 근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과학고나 영재학교였잖아요. 근데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갈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영재고나 과학고로 가는 학생들은 사실 표시가 나죠. 이미 좀 나죠. 그치, 수학을 이미 가르쳐 중학교 보면은 때부터 나지. 그러니까 이 중2 학생이 때부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 학생은 붙겠다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다 붙고 좀 힘들 것 같다는 학생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학을 잘하기만 하는 친구들은 과학고로 가는 것 같고 수학 잘하는데 생각이 조금 또라이 같은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좀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과학고는 순수 예. 근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되게 잘 푸는 맞아요. 친구들이 과학고 가는 것 같고 영재학교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즐겁게 놀고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수학도 되게 잘하고 과학도 호기심이 되게 많고 그런 친구들이 영재학교 갔던 것 같네요. 목적이 뚜렷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과학부 자체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과학고 영재고는 의대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수학 잘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퇴하고 의대를 가죠. 의대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학을 한다는 게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 기술이나 공대 그치. 공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키우려고 했던 거였고 의대를 장학금을 안 준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의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는 데야라고 그냥 확실히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대 가는 건 너 개인에 위해서 이익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전체에게 주는 장학금 너한테 줄 수 없어. 세금을 주는 장학금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참 의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문제가 좀 급격하게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학년별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따라갈 만하고 중학생 과정도 이제 교우관계 다 유지하면서 공부도 조금 하면은 학교 시험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너무 파워 높아지니까.
그게 차이가 제가 볼 때도 이제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럼 진짜 잘하는 애들만 잘하는 그런 수학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잘하는 학생은 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많이. 네, 네. 그게 시간 투자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우리 애가 이제 중1이잖아요. 수학을 지금까지는 뭐 잘 따라간다 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수학이라면 네. 중학교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뭐 그냥 선행 말고도 심화된 수업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행 거를 제일 제일 열심히 잘하는 잘해야 거. 되고 근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현행을 제일 잘해야 되고 그쵸. 현행을 그다음에 잘해야지. 그게 그 다음이 됐을 때 선행. 선행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선행이 빠르면 빠르고 소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럼 우리 그 아들이 수학학원 다닐 때 어떤 애가 지금 이 현행도 못하면서 루트를 배우러 네. 대치동을 다닌다는 네, 거야. 그래 걔 그럼 수학 잘해가지고 루트 배우러 대치동까지 가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거나 제대로 할 것이지. 나 루트 배워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자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기본기를 하면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 아이의 의지에 달려있고 엉덩이 힘에 달려있고 문제의 양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뭐 심화 학원이나 대형 학원 안 다니면 우리 애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또 수학 학원 안 다니고 본인이 계속 문제를 풀어내서 또 좋은 대학 간 친구도 저는 봤거든요. 맞죠. 그 불안감을 나는 조정하는 것 자체가 어머님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우리 아이가 이런 분야는 조금 취약하고 이런 분야는 잘해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이는 대형 그 학원에 그 최고반에 가야 돼 막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수학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는 변별하기 위해서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막 고등학교 너무 이제 점프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애는 이렇게 좋아하고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고등학교 때는 못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과 위주로 많이 이렇게 포인팅이 돼 있는데 미래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희 때는 문과도 유망한 직종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회계사, 변호사, 뭐 신방과부터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만약에 역사를 네. 그러면 사학과도 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낭만이 없어졌죠. 이걸 해도 좀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그렇지 않을까. 그 기술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어야 밥을 먹고 산다. 예. 근데 그런 기술적인 걸 이번에 또 구글에서 새로운 AI 나왔는데 그 수거학적인 능력이 상위 5%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챗GPT는 글로만 명령을 지시했었는데 얘한테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말로 해도 그걸 알아듣고 그 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일단 AI에게 이미 지금 있다면 이공계의 미래가 좀 우울한 거 아니냐. 그때가 되면 이제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 쪽도 완전 사실은 문과부터 시작했죠. 시 먼저 쓰기 시작했고 소설 먼저 쓰기 시작했고 드라마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계가 할 수 있어도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린 이제 예술 작품을 보면 근데 그 예술 작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술 작품 다워 보이지 않아요. 원근법이나 뭐 묘사는 정밀했을지 몰라도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이 그림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 쪽이나 문과 쪽에서는 네.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최고냐 챗GPT가 만든 소설과 셰익스피어 소설을 비교해봤을 때 이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공계열은 오히려 좀 AI가 위험할 더 수- 낫다고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사람 입장 거는 오류가 많지만 AI 입장 거는 오류가 없습니다. 뭐 세무 계산 같은 경우도 인간 입장 것과 그 AI 계산하는 그치.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공계 쪽이 좀 아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게임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네. 아니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인간이잖아. 그건 예전 방식인 거고 지금은 본인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본인이 학습을 합니다. 인간의 자료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본인이 해서 본인이 어떤 자료 위주로 볼 건지 말 건지 그걸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 봅니다. 기계의 모든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인간이 나는 꼭 그러니까 필요할 거라고 AI한테 보는데. 오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
예를 들면 이제 구글에서 그 신입사원 뽑을 때 AI를 썼었는데 백인 남성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만 뽑았대요. 그러니까 편견이 그 AI한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치. 모든 인물을 다 추격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오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인간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네,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공계는 일단 없다. 이공계는 없는데 예술 쪽이나 문학 쪽, 시, 소설, 음악 쪽은 아직까지는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걸 먼저 우선 AI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이나 감각이 더 추상적이어 가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 AI가 어떻게 그쵸. 하냐는 거죠. 미래 쪽으로 가는 그런 학문들은 AI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AI는 과거의 정보만 축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수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떤 희망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수학 교육을 하고 계시고 쭉 받아오셨고 이제 사교육 쪽에서 수학을 교육을 해오신 입장에서 그럼 세계적인 트렌드까지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포자도 많이 양산이 되고 선행도 너무 많이 하고 우리한테는 수포자라는 말도 있고 수학 학문이라는 게 아무리 수학을 좋아한다 해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거고 그 수학이 막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어도 결론은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수학자보다는. 근데 유럽이나 외국으로 갈수록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수학 교수, 수학학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진짜 수학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칠대 난제 같은 거 풀어서 필드상 타고 그쵸. 이런 게 우리나라는 없지 거의. 그거는 수학을 진짜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야. 시키니까 냅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AI를 뛰어넘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AI가 칠대 난제 풀면 어떡하죠? 그러면 진짜 그것도 문제가 크겠다.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러면 너무 소름끼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사고력도 키워야 되고 생각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더 단순화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야. 근데 저게 엄청 시기가 점점 빨리 오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수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학 난이도를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 수학을 잘할 수는 없다. 대신에 조금 힘들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수학 선생님 괴롭히기 작전이었어? 너무 좋겠어. 선생님 착하셔서 그렇지.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벌써 박차고 나가셨을 것 그치. 같은데. 나 같은 짜증나. 주제 하나하나가 거의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는 깊은 주제들이에요. 그래 오늘 안 끝날 깜짝 주제야. 놀랐어요. 그래 가지 말자는 얘기지.